네, 이번에는 여론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비슷한 시간을 좀 운영을 해왔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를 해왔는데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이 63%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전주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1%포인트 하락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큰 변화라고 볼 수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배종찬 그 소장하고 분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반등을 한 주된 이유가 외교 참사 이슈가 안보 이슈로 전환이 되면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에 진행이 됐던 여론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아무래도 안보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응답률이 1%포인트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성립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배종찬 소장이 지금 약간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글쎄요, 문외한인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좀 격가지가 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됐냐면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역사관을 피력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하고 연동이 됐던 것인가? 요 추정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각을 한 배종찬 소장이 지금 딱 앉았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1%포인트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안보 이슈가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보 민감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전 조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그 한 주 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대륙주가 다 올라갔거든요. 대륙주는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 이제 우리 다 애청자분들 다 알아요. 네. 하여튼 그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우리 김종배 MBC 시선 집중 잊지 말으시고요. 자, 근데 왜 연결해요? 이 조사에서 보면은 2주 전에는 대륙주가 올라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주부층은 안 올라가요. 그래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성이고 대체적으로 주부들은 대체로 여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부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남성 전업 주부가 있긴 주부가 있어요. 주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대체로 12일까지 발표됐던 조사 결과들을 보면 물론 조사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13일까지 실시된 이 조사를 보면은 한국 갤럽 조사는 1%포인트 내려갔단 말이에요. 주부층은 흔들렸고 그 이야기는 뭐냐. 11일, 12일, 13일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이 특히 이제 13일부터 나왔던 것이 12일, 13일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말 때문에 발언 파장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산호위 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블루칼라 경제니까 가정주부층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뭐 경제 논의 되겠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학생 또 MZ세대까지도 다 영향을 받으면서 물론 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하고 정진석 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이런 것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정진석과 그다음에 위원장이죠.
이재명 대표 사이의 이 부분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부분을 그대로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따끈따끈한 조사 맞다고.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진석 검색으로 넣었을 때는 망하다. 망하다? 예.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망한 것이다.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예. 지금 너무 센 표현 아닙니까? 그분이 쓴 표현이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망하다가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이 망언이거든요. 망하다와 망언이 같이 그렇죠. 움직이네요. 큰 비율로 나온다. 썩다도 나옵니다. 여기에 현혹, 또 비판하다, 논란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빅데이터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지금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친일 국편이라는 내용은 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논란도 나오는데 뭐 이건 또 이재명 검색어를 넣으면 대체적으로 또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게 많이 등장을 해요. 가령 뭐 사법 리스크 관련된 뭐 범죄라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빅데이터 검색어까지 연동이 됩니다. 망하다가 그대로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빅데이터 검색에도 망하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꽤 큰 비중인데 반대하다가 등장합니다. 이 반대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친일 프레임. 그다음에 또 종북 프레임도 있거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부분은 긍부정 감성어는 어떤 좀 미묘한 차이라도 차이가 나느냐. 자, 긍부정 감성 추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진석 긍정 13%, 이재명은 19%거든요. 자, 부정입니다. 정진석 83%, 이재명 77%.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은 좀 부정적인 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사실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국회의원 다선을 했다고 해서 국회 부의장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알 것 같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대통령의 이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돼서는 보청이 결집될 수 있겠지만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김문수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입니다. 이게 정말 최대 또 하짓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것이 잘 알다로 나옵니다. 노동계를 잘한다 그 얘기인가요? 이 잘 알다가 왜 비중이 높으냐면 왜 비중이 높겠습니까? 잘 알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누가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 상에서는 쉽게 하면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한 해 같이 세트로 놓고 바라보고 바로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빅데이터 상에서 잘 알다를 빅데이터 상에서는 잘 알다. 이 단어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까지 통틀어서 이 문맥까지 분석하기는 아직까지는 빅데이터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알다를 긍정으로 본 거예요. 긍정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썸트렌드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그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뉴스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잠깐 독립운동하다가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도 그러면 독립운동한 거냐. 이런 식의 민주노총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진행을 해봤는데요. 대 MBC 시선 집중을 질문하고 답변하셨고. 지금 이 자리를 야심만만이시면 노리고 아니 계시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응감생심이고요. 자, 그 외에 잘 알던데 이게 얘네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봐도 김문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일까라고 추정을 하거나 연결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한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굉장히 깊숙이 이런 부분들이 이념적인 대결 구도나 부정적인 것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7월 말과 8월에
박순애 당시 그렇죠.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 만옥새 취향 전쟁이 일파만파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강성 보수 지지층들은 마치 뭐 김문수 위원장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맞아요. 영웅시되는데 사이다로 취급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이 실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쬐끔이지만 블루칼라청, 화이트칼라, 학생, 가정주부층 등의 또 중도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타격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잘 알다는 사실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분석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김문수 검색어는 감성 연관어가 부정적입니다. 망언, 막말, 논란, 빨갱이. 빨갱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배신하다, 신경질 부리다, 색깔론까지 막말하다, 명예훼손. 예. 자, 이건 이제 일단 김문수 위원장과 관련된 감성 연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네. 지금 그래서 일종의 친일 프레임과 종북 프레임이 걸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술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이 한국갤럽도 그렇지만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핵 실험 이후 정도의 위기인식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종북 프레임으로 갈 경우에는 그래 전술핵이 필요한 거 아니야. 북한이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 그래서 전술핵을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11일부터 16일까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안해질 수가 있다. 자칫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도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연관어 분석을 보면은 전술핵 배치, 전술핵을 집어넣으면 핵무기, 그다음에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그다음에 비핵화, 탄도미사일, 김정은, 윤석열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걸 보면은 물론 이 상황에서도 북한 미사일이 대통령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공식 발표 외에는 최초로 발표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33.1%, 직전 조사보다는 1.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4.2%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지만 긍정평가가 1.1%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이건 안보 결집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너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하겠다는 것이 이거 상당히 우려스럽고 좀 안 좋을 텐데 생각하지만 지지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권이 지금 안보 의지를 계속 띄우고 있죠. 네.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그 안보 의지를 띄우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갤럽은 별로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그 수렴이 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분석이 좀 되는 건데 갤럽도 지금 김종배 진행자 말씀대로 그 김문수와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었을지도 바로 몰라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올라가는 게 너무 미미하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지지층 일부의 결집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자, 응급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자, 북한 미사일과 해외 순방 논란이 됐던 거죠.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언급량을 봤더니 북한 미사일은 거의 9,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은 한 2,500여 건밖에 안 되거든요. 자, 북한 미사일을 강조하는 것이 해외 순방까지도 덮는 거죠. 덮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외교 이슈에서 안보 이슈로 넘어가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석 마무리하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